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지금 시간까지 한 거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음경 사이즈 가지고 이제 말을 했었죠. 말은 1m고 한국 사람은 11.5cm고, 음경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찾아오는데, 저는 그거 수술 절대로 안 권해주래요. 그거 뭐 아무리 작아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거를 그 현수인대라는 걸 끊어가지고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것도 웃기는 발상이고, 그 다음에 뭘 안에다 뭐 집어넣는다는 것도 그거 나중에 되게 문제가 돼요. 해면체 자체를 손상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칼을 대지 마세요. 포경수술 말고는. 그 다음에 발기부전에 복합도플러 검사를 해야 이게 동맥성인지 정맥성인지 신경성인지 시민성인지, 저는 이걸 4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이게 동맥성인 경우에는 한 85% 정도 나오고, 정맥성은 한 5에서 한 6, 7%. 그 다음에 의외로 이 신경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는 노이로제 이런 게 아니라, 당뇨병 초기나 척추장애자 환자들, 아니면은 뭐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 그 신경이 손상돼서 나오는 경인데, 이거는 과민 반응을 보여요. 주사 반응에도.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사들은 잘 모르실 텐데, 특히 도플러 검사를 안 해놓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주사 반응 검사만 해보면. 그 다음에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참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발기부전으로 갔더니 뭐 좀 뭐 이것저것 해보더니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복합도플러 검사를 현실적으로 할 줄 아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저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이 요즘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예전에 그 할 줄 아는 의사분도 몇 명 없었고,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 있을 때 그 제 1년 위 선배 비뇨기과 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가 있는 줄 알고 제발 2, 3개월만 그거 미국 갈 테니까 그 닥터 이드한테 좀 복합도플러 검사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대. 왜냐? 안 된대. 그럼 나는 왜 해줬냐? 그건 닥터 카플란이 하라고 두세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의 뭐 이유를 드는 게, 미국의 동성애법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발기된 음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남성 의사 2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동성애적인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 호모섹슈얼 패닉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구차한 이유를 드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여간 그래. 이게 그 다른 대학병원에서 발기부전을 와가지고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인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 내가 다시 검사하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건방진 얘기 같죠? 뭐 하여간 그래요. 그 다음에 조루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는 MBC 2580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었죠. 조루 환자들은 뭐 뚜벅뚜벅 걸어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의 성반응에 대해서는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먼 섹슈얼 리스폰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한 책이었는데, 마스텐 존슨이 66년에 발표한 책, 1만 번 이상의 인간의 삽입성교 행위를 옆에서 직접 봤죠. 그래서 이제 논문은 안 쓰고 책만 써가지고 이제 발표한 책인데, 이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스텐 존슨의 66년도 이 책, 70년도에 휴먼 섹슈얼 인에디키스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더 웃기는 거는 1948년도 킨제이 보고서, 1953년도 킨제이 보고서, 앞에 건 남성에 대한 거고 53년도 거는 여성에 대한 건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갔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뭐 서울대학 도서관, 국회 도서관 온 사방 군데를 돌아봐도 그런 책이 없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구했느냐? 뉴욕에 그 스트랜드라고 그 굉장히 방대한 그 중고 책방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가끔 들러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것저것 성에 관련된 모든 책을 찾았죠. 그래서 들고 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이죠.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성반응에서 반복 오르가즘이 가능한 여자가 세계적으로 15에서 20%로 돼 있는데, 저는 85% 이상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죠. 닥터설이라는 건 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텐 존슨이 얘기했던 음액을 통한 오르가즘이 더 세다라는 얘기는, 제가 해보니까 프로이드가 1905년, 10년, 15년, 20년 그 제자들이 주장했던 질을 통한 오르가즘이 더 성숙된 오르가즘이고 더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걸 다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자 루즈 사진을 왜 올렸냐면, 루즈 색깔이 그 성의학자들,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소음순, 레비움 마이너가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그냥 핑크색이고, 나중에 뭐 여성의 절정기에 올라가지고 되게 그난 39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데, 30대 중반 이후 40대 한 중반까지 여성들은, 이게 오르가즘을 아는 여성들은 이걸 자줏빛까지 띠게 되죠. 특히 이제 출산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색깔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처녀애들이 자주색 바르는 건 뭐냐? 뭐 하여간 잘 모르고 그냥 바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넥타이가 성적인 상징물이 돼요. 자기 성기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거죠. 그럼 저기 뭐야, 그 신부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넥타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성욕이 없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보통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여성 불감증인데, 여기 헬렌 카플란이라고 나오죠. 헬렌 싱어 카플란인데 제 스승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년 지나가지고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는 이 헬렌 카플란을 그 삼박자를 갖춘 여성이라고 되게 그러죠. 이건 좀 나이 드셨을 때 사진이고, 젊었을 때 굉장한 미인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자예요. 의대를 나와서 정신분석을 쭉 해가지고 정신분석을 연구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굉장히 재벌이죠. 토요라 사장 부인이죠. 돈과 뭐 미모와 지식을 삼박자를 갖췄다 그러는데, 뭐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헬렌 카플란이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프로이드가 이제 제 1번, 2번이 알프레드 킨제이, 3번이 이제 마스텐 존슨을 보통 얘기하는데, 네 번째가 이제 헬렌 카플란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4대 성의학자를 보통 얘기할 때 헬렌 카플란이 결국은 네 번째 오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이론을 그 발전시키고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뉴섹스 세라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스텐 존슨이 2주일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합숙을 시키면서 섹스 세라피라는 개념을 이제 1970년대에 발표를 했는데, 헬렌 카플란은 74년에 발표를, 이 책을 했는데, 뭐냐면 이 비헤비럴 세라피만 가지고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텐 존슨 쪽이 얘기한 거는 굉장히 그 산부인과적인, 굉장히 그 기질적인 베이스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정신분석적인 그거를 우선적으로 깔고 이거를 같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성 불감증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한 유교적 영향권에 있죠. 이게 제가 안동이라고 왜 써놨냐. 그러면 안동 지방에 이제 뭐 굉장히 양반촌 그쪽 사람인데, 환자 케이스 한 명을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뭐 우리나라 그 제일 좋은 기업 쪽에 굉장한 임원이었는데 부인이 아, 자기 부인도 치료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불감증이고 사이도 안 좋고 뭐 요새는 갱년기 우울증부터 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제가 지방에 분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시설이 안 되니까 1년 있다 서울에 올라갈 때 다시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갱년기 우울증을 치료하다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감증이었어요. 오르가즘이 뭔지를 모르고. 근데 이제 한두 달 안에 오르가즘을 알게 되고 서너 달 안에 멀티 오르가즘을 알게 됐죠. 쾌걸 압력도 거의 95 이상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성분하고 남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뭐 이혼하겠다고 방방 뜨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손 붙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더라고요. 그, 그 정도로 이게 부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패시브 어그레시브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써놨는데, 이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거, 그분 치료하면서 이제 뭐, 아, 이 얘기는 뭐 하여간, 그, 이시영 선생님이랑 같이 나중엔 봤었는데 이시영 선생님은 이걸 화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슈화를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갱년기 우울증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면서 특징적으로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 공격성 성격 성향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얌전하고 수동적이고 말 잘 듣는 며느리 같은데 안동지방 며느리처럼 속으로는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특징적인 갱년기 우울증의 핵심인데, 뭐 요새는 뭐 정신과 환자들 잘 안 보니까. 그 다음에 헬렌 카플라는, 여성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100명의 여성이 있을 때 환상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이 5명에서 10명. 환자들 보면 가끔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젊은 애인데, 대학생 애인데도 자기는 이렇게 눈 감아서 어디 집중만 해도 그냥 머릿속이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그 다음에 음액을 자극받아야만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이 한 40%. 어떤 방법을 써도 오르가즘 느끼는 모성이 10%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만 가지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 10% 정도를 불감증 환자로 보죠. 발기부전도 한 10%, 조루는 33.3%에서 50%, 성역저하증은 한 33.3%에서 50%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적 영향권 때문에 한 2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좋아졌겠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강박적 성격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여성 불감증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지적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서울대학 총동창회보에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권돈을 썼던지 권돈인지 뭐 하여간 거기에 글을 실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뭐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서울대학교 뭐 전체 수석을 한 여성 동무를 한 두세 명을 정신분석적으로 몇 년을 자세히 아는데 다 그렇더라.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불감증적이고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어 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성적 능력, 섹스 그쪽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그게 성적이라는 능력이라는 게 섹스만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전반적인 감성적인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세 번째는 성적이라는 걸 갖다가 성스러운 세이크리드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 그런 것도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봤을 때는 과불안 증후군이라 그러죠. 오브 앵셔스 디스오더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걸 그럼 이론을 봐라. 뭐 칼 구스타프 융의 섀도우 이론을 보면 금방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불감증은 적절한 성적 자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아요. 정말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이런 여성인 경우에. 그 다음에 여성 그 해부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클리토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음순 레비움 메이저가 되고, 여기가 소음순 레비움 마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제일 입구인데, 여기 이제 천여막이 한 1, 2, 3cm 들어가서 여기 안에 이렇게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액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보면 남성의 그 귀두와 같은 게 글랜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액의 바디 몸통이 여기 있죠. 요게 겉에서는 요 귀두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크로스라고 있죠. 이게 이렇게 거의 남자 음경들 사이즈처럼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음순 안에. 결국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남자들처럼 그 여성 불감증 환자도 복합도플러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그 당뇨병 이런 경우에 여기 남자들 그 음경이랑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이게 자극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귀두가 나와 있는데 남자들 포경처럼 이게 이렇게 싸고 있는 경우가 가끔 많아요. 이거를 마스텐 존슨은 여성 불감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도 좀 있는 모양이던데, 이거를 마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뭐 이걸 하고 뭐 몇백만 원을 받고 그러죠. 이게 수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게 어드이전 경우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박리를 살살 시켜주면 돼요.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덮여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직장이죠. 항문이고, 여기가 이제 요도가 되고, 여기 방광이 있고, 여기가 질인데,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한 30도, 4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6시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개 한 5에서 6c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7에서 한 8cm 정도 되죠. 여기 이제 자궁 경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G스팟, GV라는 건 여기 한 2, 3cm, 3, 4cm 들어가는 부위에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은 그 오돌도돌한 게 느껴져요. 여기를 자극하면, G스팟을 자극하면 소변 보는 감촉을 느끼고, 왜냐하면 이게 위에 방광이 있잖아요. 이게 여성 그 성감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물론 클리토리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G스팟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여기 그 자궁 경부 시작하는데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항문이 돼요. 항문을 갖다가 GV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왜 항문이 이렇게 예민하느냐? 남자 그 동성애자 보면은 주로 하는 게 이제 항문 성교죠. 애널 섹스가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이제 목숨을 도외시하고 이제 항문 성교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성감대가 돼요. 다섯 번째가 이제 유두가 되죠. 니플이 되죠. 니플 그
유두의 성감 능력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의 원인, 여성 불감증의 치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한번 녹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전 방송할 때도 저는 항상 생방송을 고집했으니까. 하여간 다음 시간에 봬요.